우리 뇌는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소신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렇기에 내가 100일 아니라 1000일 동안 나는 부자다라고 쓴다고 해서 그걸 우리 뇌가 고지고대로 믿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나는 부자다라고 쓰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뇌의 한쪽에서는 응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부자도 아니고 부자가 될 자격도 없어 라고 믿어온 내 뇌가 고작 글쓰기 몇 번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100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기계발하는 사주쟁이 나라라 인생보드입니다. 깨끗한 노트를 준비하고 100일 동안 매일 100번씩 내가 원하는 모습을 정성 들여 적는다. 그러면 그 꿈은 내 무의식에 각인되고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제가 한때 정말 좋아했던 자기계발서에 적혀있던 문구였습니다. 저 책을 읽자마자 그날 바로 노트를 사서 매일 100번씩 제가 되고 싶은 청사진을 꾹꾹 눌러 담았었죠. 효과가 좋으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적어야 한다길래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술도 마시지 않고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100일 후에 제 손에는 3권의 소원 각인 노트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렇게 100번을 적고 나서 한 달, 2달, 그리고 1년이 흘렀는데 저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부자가 되기는커녕 월급 외에 단돈 10원도 더 벌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포기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제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 같았거든요. 하지만 2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고 또다시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돈도 없고 이 현실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아니, 남들은 다 잘 된다는데 도대체 왜 나만 소용이 없는 거야? 하면서 분노와 두려움 속에 방황을 하던 끝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제 실패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인데요. 제 뇌는 생각보다 쓸데없을 만큼 애가 소신이 강하더라고요. 100번을 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게 되겠냐? 멍청한 짓 그만해 라는 목소리가 단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써내려가도 제 뇌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100번 쓰기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저거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번을 쓰는 그 시기마다 저는 무의식에 뭘 고정하고 있었냐라는 걸 깨달았냐면요. 어차피 나는 돈도 없고 성공할 자격도 없는 한심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이런 걸 100번이나 쓰고 있지. 라는 마인드였어요. 내가 진짜 유명한 부자가 되어 있다면 이 밤중에 청승스럽게 혼자 이러고 있진 않겠다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00번씩 소원을 쓰는 그 시간은 부자라는 확언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실패하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죠. 2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인데요. 저는 그 100번 쓰기를 행동을 미뤄도 되는 재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좀 많이 다룬 내용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 100번을 2번, 아니에요. 제가 100번 쓰기를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100번을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진짜 부자가 된 작가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원고를 완성했을 거고 거울 속에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세상을 저주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즉 말과 글로는 성공을 외쳤고 엄청 열심히 쓰니까 나 성공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제 무의식과 제 느낌은 완전 정반대로 뛰고 있었던 겁니다. 100일 동안 100번씩 소원을 적는 것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당장 소파에서 일어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진짜 일, 진짜 행동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집 앞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러 가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해도 시작에 지레 겁을 먹어온 우리에게는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낯설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100번 쓰기에 효과를 보신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그분들은 쓰는 동안 마음이 변했을 것이고요.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꼭 마음이 바뀌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행동을 먼저 바꾸고 나면 그 다음 마음은 거의 대부분 따라오니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제가 추천하는 100번 쓰기보다 더 강력한 소원 성취, 목표 성취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생각날 때만 가끔씩 쓴다였습니다. 사실 이건 한 번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일단 원하는 것을 종이에 직접 글로 써보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찬성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목표 적기는 아이패드도 안 되고 컴퓨터 타자도 안 되고 직접 종이에 볼펜으로 쓰는 것이 매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기분 좋은 날 하루 날 잡고 조용한 곳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일들을 쭉쭉 적어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소 1년, 최대 3년 안에 이루고 싶은 일 3개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이 3개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조금 상한선이지만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목표 2개, 그리고 이거는 지금으로선 진짜 못 이룰 것 같아.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정말 꼭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목표 1개를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요. 반드시 이루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소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목표 1개를요. 이미 이루어진 듯한 현재형 문장으로 깔끔하게 적어보는 것이었죠. 이걸 제가 이제 우주의 편지 쓰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걸 쓰라고 했다고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강박적으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자주 적느냐가 아니기 때문이죠. 적혀 있는 저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내 마음이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하루에 100번을 적어도 믿을 수 없다면 효과가 없고요. 기분 좋을 때, 하이텐션일 때 딱 한 번만 적었는데,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만 가끔 적었지만 내 마음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저 문장을 압축시켰던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꼭 남들이 제안하는 문장을 따라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매년 10억을 버는 부자이다 라고 쓰는 게 엄청난 저항감과 의심을 불러온다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나는 10억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매년 10억을 버는 삶이 되어가는 중이다. 처럼 어떻게든 내 마음이 의심과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 목표를 짧은 문장으로 만들었다면요. 그 2번째입니다.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불할 것들을 적어보는 것이죠. 이건 나폴레온 힐의 책에 아주 잘 나와 있는 방법이죠.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매년 10억을 버는 작가이고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1시간은 글을 쓰는 행동을 지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해 주 3회는 반드시 운동을 가겠다. 와 같은 충분히 지킬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약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는 행동을 적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간단합니다. 그 행동을 반드시 지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이 그때그때 추가된다면 그것도 같이 해내는 방법이죠. 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우리 무의식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역시나 내 마음, 즉 느낌이거든요. 내 느낌이 좋아지면요. 무의식도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내 기분이 나쁘면 무의식은 계속 그 기준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저 귀찮고 정말 주 3회뿐이지만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미치겠지만 어떻게든 나가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순간 내 마음,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성공을 위한 약속을 지켰다. 나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한 길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즉, 내 마음이 안심하면서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길에 저항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시나 일상생활을 할 때 드는 느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실 내가 진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요. 굳이 100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외치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아무리 입과 손으로 목표를 적고 외쳐도 마음 한구석이 믿지 못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불하기로 한 행동에 80% 정도만 지키고 있다면 사실 100% 못 지키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100%를 못 지켰어. 그러니까 나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와, 내가 80%나 지켰네. 이건 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 진짜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지불하기로 한 행동의 80% 이상 정도만 지키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 주문처럼 외우거나 쓰는 행동은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목표를 쓰고 외우고 기억하게 하는 게 그 목표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는 느낌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결국 뭐가 있었냐면요. 너는 그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너는 그냥 성공을 위해 행동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면하는 것뿐이야. 라는 자괴감이 계속 심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죠. 하물며 잠재의식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얼마나 가지각색으로 다르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제 기준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냈던 것 뿐이고요. 하지만 제가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중에서 끌어당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은 제가 한 권도 빠짐없이 읽어봤다라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 힉스 부부 같은 경우는 끌어당김을 위해 반드시 기분 좋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 디스펜자 같은 경우는요, 심상화를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심상화 자체가 아니고 내가 심상화를 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했을 때의 맛볼 감정을 미리 느끼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해라. 즉 일상생활에서 내 성공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면 바로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주 출신의 수도승 단다파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나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라.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계속 유지하라 라고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바딤 젤란드의 이론을 여기에 더 해보면요,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무 과하게 집착하면 결핍, 즉 안달감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러면 우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그 목표와 방해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목표와는 반대로 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결론은 100번 쓰기는 기분 좋음을 유지하거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는 반대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목표를 기억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믿는지 여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믿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나라라 인생보드였습니다.